과거에는 외식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 다 만들어진 음식을 데워 먹거나 익혀 먹기만 하면 되는 쿠킹박스 같은 것들이 유행합니다. 지금은 전문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 상품도 집에서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라 음식 문화의 변화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음식은 정성이라고 했고 엄마 손맛이라고도 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제는 개인이 해주는 음식에서 사회가 해주는 음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주방에서 해방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주부들이 남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해가는 식문화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지금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할 일이 참 많아지고 지식을 많이 갖춘 상태고 우리가 사회를 접근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대로 지금 변한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빨래한다고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면 안 되는 거지. 옛날에는 할 일이 없어서 빨래만 죽자고 해도 돼요. 옛날에는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다가 볼일 다 보내면 돼요. 왜? 할 일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나도 사회에 접근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기술 또한 발전을 해갖고 빨래를 잘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서 세탁기를 개발해가 내주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데도 조리하는데 시간이 간편하게 하게끔 해가지고 무슨 박스에다가 전자 오븐이라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게 툭 눌러놓고 나는 가서 다른 거 책을 보통 뭘 하다가 띵동 소리 나면 그냥 열면 돼요. 이래. 그러다가 지금 왜 집에서 밥하는 것까지 자꾸 없어지느냐 하면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아끼고 사랑하면 집에서 밥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이 보기 싫어. 그러면 밥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억지로 해요. 그럼 이 사랑이 담겼느냐?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질량을 담아서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값어치가 있죠. 근데 음식을 하는데 억지로 해요, 지금. 나는 밖에 어디 나가야 되는 시간이 더 좋은데 왜 음식하라고 달라드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남편이 일찍 오니까 나는 밥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라면 밖에 좋은 게 많이 없고 나는 남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즐겁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남편한테 밥을 해줄 수 있고 남편이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 수도 있고 이게 물 좀 달라고 소리 안 해도 내가 얼른 줘요. 물 주는 게 아니에요. 물 드리지 그때는. 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밥 해드리는 거지. 요럴 때는 그 밥에 아주 질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을 우리는 먹고 성장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게 됩니다. 되는데 밥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밥 주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냐? 남편을 내가 그만큼 아끼는 게 아닌 시대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부인을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지경에 왔냐? 부인을 아끼고 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부인은 노동자가 돼가 있는 거예요. 밥하는 사람. 나는 벌어 미기는 사람. 지는 밥하는 사람. 요래 돼 갖고 있으니까 관계성이 묘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필요하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힘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가 계산법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필요할 때 내가 쓰는 사람이지 내 부인도 없고 내 남편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해갖고 밥을 해드린다? 밥 해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안 되죠.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요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을 파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회학을 지금 바르게 잡아보면 엄청난 걸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다 나와서 이 사회가 왜 비틀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비틀어지니까 사회가 비틀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비틀어지는 거지, 살아가는 방법이 비틀어져 갖고 우리가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이게 마켓을 안 가고 구멍가게에만 가도 우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구멍가게에서 물건만 팔아먹지 우리한테 정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걸 생겨가지고 우리는 마켓에서 물건을 싸게만 집어오면 되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 시대가 조금 더 가니까 마켓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디서 더 싸게 갖고 물건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거기에다 라벨 붙여갖고 얼마짜리 딱 정찰 가격. 요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들고 오는데 서비스가 모자란단 말이죠. 왜 과거에는 우리가 재래식 시장에 다니면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재래식 시장에 가니까 바가지 씌우는 사람밖에 없고, 또 먹고 살라고 딱 이게 막 문디 같은 얼굴만 하고 있지, 우리한테 뭔가 정이 들어오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시장 가는 거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 가는 꼴이 된 거예요. 이 말 한다고 돈메이질 하나? 정확한 겁니다, 이건. 조금 내가 아직까지 질이 좀 떨어져야지 그거까지. 질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좋은 데를 찾아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래서 백화점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가니까 손님 어서 오세요. 이래가 좀 이쁘게 이래 사가니까 글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곳으로 사람은 가는 거지. 뭔가가 물건을 싸게 한다고 자꾸 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질이 조금 약한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럼 식당을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지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당을 가면, 질이 좀 약한 사람은 어떤 식당에 가냐 이거죠. 질이 좀 약한 사람들은 좀 많이 주고 맛도 좀 있고, 그러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음식 날라 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 질 갖고는 수입이 안 나요. 그러게 저쪽에 애국 동남아에서 온, 또 다른 나라에서 질이 좀 싸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식을 날라줘요. 날라주니까 어떻게 되냐? 손님한테 인사를 하나 해도 바르게 못 해요. 질이 약한 사람은. 뭐 줘요? 뭐 몰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식당에 가가. 질이 약한 사람은 기분 안 나빠요. 그렇게 말해도. 질이 조금만 올라가, 선만 딱 지나면, 뭐 몰래요? 뭐 줄까요? 이러면 기분이 딱 나면 이 집에 절대 안 와, 이제. 그래서 그 식당을 옮겨가는 게 질이 조금 높은 데로 찾아서 옮겨가는 거예요. 내한테 맞게. 그게 음식 맛을 찾으면서 간다라는 생각을 지금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